그리고 하기 전에 엑셀로 설명을 좀 드리죠. 이제부터 가정을 하나 할 건데, 데이터베이스 관리자인데요, 제가 학원 수강생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려고 해요. 여기 학원을 예로 들죠. 그러면은 데이터를 하나 입력하기 위해서 저는 테이블을 우선 하나 만들어야 될 거예요. 그죠? 이걸 하나의 테이블로 보셔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여기서 결과로 보는 테이블이 있잖아요. 그 창이랑 똑같다고 생각을 해주세요. 뭐 2022 01 아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회원 번호, 학생 번호, 그리고 학생 이름 이렇게 있고, 그리고 어떤 과정을 수강하고 있는지 이건 거 합시다. 4번 02 02 4번 C언어 또 02 03 하고 이렇게 할게요. 얘도 C언어 수업을 듣는데요. 그럼 여기서 지금 컬럼은 뭐예요? 여기서 컬럼이라 할 만한 거는 얘네들이겠죠? 인서트해서 들어가는 데이터는 이 녀석들이 될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과정에 등록을 했는지 이렇게 정리를 해두기 시작했어요. 제가 학생들이 등록을 할 때마다 이런 식으로. 자, 근데 갑자기 이 박영수라는 학생이 C언어를 수강을 하고 있는데 또 수강 신청을 했어요. 파이썬 수업을 수강 신청을 했대요. 그러면 여기다가 어떻게 정리를 해야 돼요? 이 테이블을 다루는 데 있어서 박영수가 파이썬 수업도 같이 듣는데요. 그럼 어떻게 해줘요? 사실 이렇게 하면요, 이렇게만 해줘도 이 학생이 뭐 듣는다는 볼 수가 있죠. 우리가 그죠?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이렇게 해놓으면은 문제점이 예를 들어서 내가 뭐 파이썬 수강하는 학생을 찾아야 돼 할 때 조건식 같은 걸 이제 써야 될 거잖아요. 조건식을 뭐 where 과정 이 파이썬 이렇게 썼대요. 조건식을 찾는데 select all 뭐 어쩌고 해가지고 찾았는데 조건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파이썬을 수강하는 학생을 찾고 싶다 라면, 그죠? 또는 이런 방법도 있을 거예요. 왜요? 과정 like 파이썬 이렇게 이 파이썬을 포함하는 거. 위에 거는 얘한테 먹히지 않겠죠. 왜냐면 얘는 엄밀히 따지면 C 언어랑 파이썬이랑 같이 있는 놈이니까 여기에 해당이 안 될 거예요. 대신에 이 아래 거는 이 파이썬을 포함하고 있는 놈을 찾는 거니까 해당이 돼서 검색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like 연산자를 따로 쓴다든지 다양한 좀 성능 저하의 원인이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또는 이제 뭐 과정 이름이 수정되어야 한다. 뭐 파이썬이 아니라 뭐 빅데이터 이런 쪽으로 바꿔야겠다 하면은 좀 귀찮아질 수가 있어요, 얘가.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를 보관하는 거는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데이터를 보관하는 방법이 있어서 더 좋은 방법은 여기는 하나만
여기도 하나만.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좋은 방법이에요. 학생 번호는 같아야겠죠. 왜냐면 같은 사람이 다른 수업을 수강하고 있는 거니까요. 이거 색깔이 되나? 이렇게 할까? 이렇게요. 이게 좀 더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칸 안에는 하나의 데이터만 보관을 하겠다 인 거잖아요. 왜냐면 C 언어 파이썬 이렇게 보관을 안 하는 거니까. 그죠? 하나의 칸에는 하나의 데이터만을 제1 정규화라고 합니다. 얘가 방금 제가 말했던 거예요. 그냥 하나의 칸에는 하나의 데이터만. 그래서 이 작업이 완료된 테이블 있죠. 제1 정규화 규칙을 적용시킨 테이블이잖아요. 얘는 하나의 칸에는 하나의 데이터만 이라는 규칙이 적용이 된 상태니까요. 이거를 만족하는 테이블을 제1 정규형 테이블이라고 해요.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셀렉트 할 때 성능 문제 같은 게 발생될 리가 없죠. 왜냐하면 like는 성능저하의 원인이 포함을 시키는 이 문장을 포함하는 녀석을 찾는 과정에서 그냥 이렇게 where 어쩌고 하는 것보다 얘가 좀 더 느리게 찾는 이슈가 하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데이터 수정 면에서도 좀 더 편하게 수정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제1 정규화가 된 놈이니까 이렇게 붙여놓을게요. 이거보다 이게 더 낫다는 거예요. 왜냐면 제1 정규화 규칙을 적용시킨 테이블이 될 거니까요. 이렇게 해야 나중에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제 잘 보면 일단 예상할 수 있는 게 제1 정규화가 있다는 거는 제2, 제3 이런 것도 있다는 거겠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정규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 요거는 이제 이렇게 좀 옮겨놓을까? 제1 정규화가 적용된 놈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죠. 과정뿐만이 아니라 이거 뭐라 할까? 가격? 이 과정의 가격 그리고 수강 완료 이런 거. 얘가 30 얘는 40 40 35 이렇게 할게요. 얘는 수강 완료를 안 했고요. 얘는 했고 얘는 안 했고 얘는 했대요. 이렇게 좀 더 데이터를 늘렸어요. 얘를 저장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이 한 행을 저장하는 데 있어서 컬럼이 지금 늘어난 거잖아요. 얘보다 얘가 좀 더 정보가 많은 거죠. 이런 현황 상태를 저장하려고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저는. 근데 자, 이 뜨는 이 과정마다 이 가격을 다 기록을 해놨어요. 그리고 이 학생이 이 수업을 들었는지, 그러니까 마쳤는지, 종강을 했는지 하지 않았는지 이런 것도 기록을 다 해놨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으면은 괜찮게 돌아갈 것 같죠? 왜냐하면 문제 없잖아요. 지금 자바 30만원에 이거 아직 안 들었구나, C 언어 40만원에 이거 얘는 다 들었구나 를 한눈에 볼 수가 있으니까. 근데 잘 생각을 해보세요. C 언어의 가격이 올랐어요. C 언어의 가격이 45만원으로 올랐대요.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요? 이렇게 두 군데 건드려줘야 되죠.
어떤 식으로 건드려 줘야 되죠? 뭐 업데이트를 이용을 해서 원래 들어있던 데이터를 바꿔야 되는 거니까 C 언어의 가격만 딱 콕 집어서 얘를 40만원인 거를 45로 바꾸겠다 라고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자, 저희 학생들이 늘어났어요. 학원에 수강하는 학생들이 수가 늘어났대요. 이렇게 5 6 7 이런 식으로 여기는 뭐 어쩌고 저쩌고 이름이 이렇게 써있고 과정들이 뭐 이렇게 써있어요. 이게 학원에서 C 언어를 수강하는 학생들이 뭐 200명이래요. 학원의 규모가 커져서 이 수업 자체의 양이 늘어서 수강하는 학생들 수가 늘어서 여기 밑에 더 있는 거예요. 지금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200명 이상의 데이터베이스를 다시 200명 이상의 데이터를 담고 있는 테이블이 됐어요. 얘는 여기서 C 언어 가격을 다 고쳐야 되는 거네요. 그러면 그죠? 데이터가 더 있는 상황이라면은 여기 보이는 40이라고 써져 있는 거는 이제 맞지 않는 데이터가 되어 있는 거니까 이거를 45로 딱 찾아서 고치는 이 행위를 하는데 시간이 더 걸리겠네요. 왜냐면 데이터의 양이 늘어났으니까요. 그죠? 이게 뭐 200명 수준이니까 망정이지 뭐 2천만 명이래요. 그러면 꽤나 오래 걸리겠네요. 맞죠? 가격 하나 수정하는데 뭐 몇 개를 손을 대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이제 불편한 점이 생긴 상황이에요. 자, 이게 싫어서 하는 행위가 제2정규화예요. 제2정규화는 그래, 이거는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봅시다. 하나의 칸에는 하나의 데이터만 제2정규화 제2정규화는 현재의 테이블과 주제가 맞지 않는 콜럼을 다른 테이블로 이동.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현재 내가 보는 테이블이랑 주제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하는 컬럼을 이동시키는 작업을 제2정규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쓰잘데기 없는 이런 가격 같은 거 여기서 알 필요가 사실 굳이 이 테이블 내에서 알아야 되는 정보인가 싶으면 다른 테이블로 이동을 시켜주면 돼요. 왜냐면 이 테이블명은 뭐냐면 얘는 좀 더 옮겨서 이 테이블명은 수강 등록 현황 테이블이니까요. 그러니까 누가 어떤 과정을 등록을 했는지 저장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테이블이에요. 다시 말하면 얘는 얼마야를 소개하기 위한 테이블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이 과정은 얼마야는 여기서 필요 없는 정보잖아요. 사실 얘가 얼마짜리를 등록했는가 이 과정은 뭐 사실 딱히 중요하지 않는 주제 같아요. 여기서는. 그래서 이 녀석을 따로 빼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과정 테이블 하나 만들고 여기다가는 과정과 가격만. 그래서 과정에는 자바 C 언어 페이썬 이런 식으로 자바는 C 언어는 파이썬은 뭐 이런 식으로 해요. 그러면 여기서 얘네들은 빠져도 되네요.
맞나요? 이렇게만 이루어져 있어도 되는 테이블이네요. 얘는 사실. 왜? 과정 테이블이 따로 있으니까. 그래서 따로따로 기록을 해두는 거예요. 방금 했던 이 H열에 있던 거를 여기다 뺐잖아요. 요 작업을 제2 정교화라고 해요. 현재 테이블과 주제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하는 컬럼을 뺐어요. 저는 컬럼을 여기다가 빼는 그래서 이 녀석과 이 녀석은 제2 정규화를 다시 제2 정규형 테이블이라고 해요. 제2 정규형 테이블. 그러면 아까랑 상황을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시어너의 가격이 45만원으로 올랐대요. 그럼 어디만 손대면 돼요? 지금 여기만 손대면 되네요. 우리가 건드려야 되는 테이블이 과정 테이블이 됐고요. 그죠? 아까는 여기 수강 등록 현황 테이블에서 바꿨어야 되잖아요. 갖고 있는 데이터들 전부를. 근데 지금은 과정 테이블에 시어너 가격만 골라서 45로 고치면 되는 거잖아요. 이해되시나요? 자, 여기서 문제점 뭐겠어요? 예상을 좀 해보자면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점. 내가 만약에 김철수가 내야 하는 돈이 얼마지가 궁금해요. 김철수가 얼마 내야 되지? 우리한테? 요게 궁금해요. 그러면 여기만 봐서는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테이블 몇 개를 참고해야 돼요? 얘까지 참고를 해야 되잖아요. 테이블 2개를 봐야 얘가 얼마 내지를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얘는 과정 자바를 듣고 있고 자바는 30만원이니까 얘는 30만원 내자면 되는구나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다른 테이블에 있는 정보를 끌고 와야 돼요 여기로.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셀렉트로 조회를 하잖아요. 리드를 하잖아요. 그때 좀 귀찮아지는 거죠 얘는. 이해되시나요 여기까지? 근데 이거는 우리가 배운 과정에서는 충분히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 이너 조인 했잖아요. 여기서 수강 등록 현황 테이블 이너 조인 뭐 과정 테이블 한 다음에 온 뭐 하면 돼요? 수강 등록 현황에서 과정명과 과정에서 과정명이 같은 놈들을 엮어 놓는다면 하나의 테이블처럼 보이는 무언가가 나올 거고, 거기서 자바 수강을 하고 있는 김철수는 얼마 내야 되는가는 그냥 이거 하나만 보면 되는 거잖아요. 이걸 저번 시간에 했던 거예요. 대신에 이거는 이제 그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요. 비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예를 들면 몽고DB 같은 거 또는 레디스 같은 거, 뭐 카산드라 또 뭐 있더라? 네오4j 같은 뭐 기타 비관계형 데이터베이스들은 이런 걸 안 해요. 그러니까 일부러 안 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무조건 안 한다 이것도 아니고. 근데 이렇게 안 해놓으면은 분명히 단점이 생길 거잖아요. 왜냐면은 아까도 이제 예시로 들었던 것처럼 시어너의 가격 하나 고치려고 막 몇천만 개, 몇만 개 뭐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조작해야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근데 그거 그냥 감수하고 쓰는 거예요. 비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쓰는 사람들은 또는 회사들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들은 이런 게 이제 좀 특화가 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제2 정규화 과정은 해놓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이거 하려고 쓰는 거니까.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첫 시간에 설명드렸던. 그래서
애초에 테이블 자체를 구성을 할 때 이런 식으로 정규화 과정을 거쳐서 이제 제작을 해놔야 좀 더 나중에 편하다, 관리하는 입장에서 편하다가 되는 거고요. 이해 되시나요 여기까지? 그러면 제3 정규화 또 간단하게만 하고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프로그램, 그래, 과정 테이블을 한번 뽑아와 보죠. 제3 정규화. 이렇게 과정 테이블, 뭐 파이썬 dbms, 또 뭐가 있을까? 펀트, 얘는 음, 45, 얘는 50. 이렇게 돼 있대요. 과정이 좀 더 늘어있는 형태예요. 근데 여기 지금 이 과정 테이블에는 좀 더 정보가 늘었어요. 강사에 대한 정보도 있어야 되고, 강사는 실명 쓰면 좀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한글자 이렇게 합시다. 얘도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가르칠래요. 그리고 강사의 정보를 뭐랄까, 얘는 출신 경력 이렇게 봅시다. 경력, 학위, 대학으로 봅시다. 출신 대학. 서울 연세대. 이렇게 들어가 있겠네요. 그러면 그죠? 지금 이름과 그 출신 대학은 같아야 되는 거니까요. 이 테이블 이해되시죠? 이거를 이렇게 기록을 이렇게 해놨어요. 제가 과정 테이블에다가 이런 식으로 컬럼의 수를 늘려서 이런 식으로 해놨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프라이머리 키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프라이머리 키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는 얘네들이지 않을까요? 그죠? 가격은 동일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맞죠? 강사도 좀 겹치고 있고 대학도 겹치고 있어요. 근데 얘네들은 우선은 겹치지 않게끔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프라이머리 키라고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지금 봐야 될 거는 이 열입니다. 이 컬럼이에요. 이 컬럼 데이터를 보셔야 돼요. 지금 보시면 이 과정이라는 컬럼이랑 출신 대학이라는 컬럼이랑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상관관계를 따져봤을 때 얘네들의 데이터랑 얘네들의 데이터는 붙여놓고 보세요. 이렇게. 그럼 딱히 쓸모없는 데이터이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이렇게 봐야 돼요. 이렇게 놓고 보세요. 제가 지금 선택한 부분만.
딱히 관련 없죠. 그죠? 주제와 맞지 않는 거잖아요. 얘는. 대신에 뭘 나타내고 싶은 거였어요? 얘는 이 컬럼은 이 강사 컬럼에 대한 데이터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이 출신 대학이라는 거는 사실 이 과정의 대학? 이것도 이상하잖아요. 얘는 문맥상 이 강사의 출신 대학이죠. 이런 식으로 종속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해당 이 G열에 있는 지금 이 컬럼에만 종속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출신 대학이라는 컬럼에 대한 데이터는. 그쵸? 자, 요런 애들 있죠. 컬럼에 종속되는 이런 데이터들을 빼는 작업을 제3 정교화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랄까 일반 컬럼이라는 표현을 좀 쓰겠습니다. 일반 컬럼에만 종속된 컬럼을 테이블로 이동시키는 거를 제3 정교화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자 어떤 식으로 빼야 돼요? 이렇게 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강사 테이블, 그쵸? 뺐잖아요. 이렇게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관련된 데이터만 이렇게 빼놓은 거잖아요. 이 과정을 제3 정교화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해두면 얘네 두 개는 마찬가지로 제3 정교형을 만족하는 테이블이다 라고도 하고요. 자, 이렇게 하면은 장점이 뭐예요? 얘를 없애도 된다는 거? 얘를 없애도 어때요? 뭐 만약에 어, 뭐 홍길동이라는 이 사람이 아니야, 임꺽정이라는 이 사람이 일을 하다가 이제 뭐 수능을 다시 쳐가지고 얘가 서울대에 입학을 했대요. 그럼 이게 출신 대학이 달라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졸업까지 했대요. 얘가 이 사람이 나중에 학위가 그러니까 출신 대학이 바뀌었어요. 달라지는 경우가 생겼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제? 여기만 서울대로 고치면 되죠. 그쵸? 보세요. 아까 같은 경우에서 이 경우에서는요 이게 없대요 지금. 만약에 얘가 다시 재입학을 해가지고 졸업까지 했대요. 그럼 여기 또 고쳐야 되는 거죠. 좀 비슷한 문제가 생기네요. 지금 이 상태는 제2 정교화 과정까지만 마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없는 상태면 제1과 2를 만족하는 테이블인데 이렇게 빼놔서 이거 어떻게 앞으로 가자. 컨트롤 Y가 안 먹네. 앞으로 뭐지? 실행 취소. 컨트롤 Z, 컨트롤 Y. 컨트롤 Y 먹어야 되는데. 응? 이렇게 하는데. 저장이 돼서 그런가? 아무튼 자 여기서
강사가 여기 뭐 출신 대학이 있었고 서울대, 연세대, 여대 갖고 이렇게 할게요.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강사 테이블을 따로 빼자. 강사 이렇게 따로 빼놓자. 그리고 얘네들은 없애버리자. 이러면 좀 더 편하지 않느냐 라는 거예요. 제3정규화는 이런 과정을 말합니다. 일반 컬럼에만 종속되어 있는 이동시키는 과정을 제3정규화라고 한다. 그래서 얘가 만약에 출신 대학이 바뀌었다? 그럼 여기만 손을 대면 끝난다. 각각 찾아가서 똑같이 수정을 해줄 필요가 없다. 근데 이제 요건 장점으로서 작용을 하는 건데, 자, 이 제3정규화 과정을 마친 테이블들을 이용할 때 단점은 이런 거예요. 과정 테이블을 봤는데 이 녀석의 출신 대학이 궁금해요. DBMS를 가르치는 이 홍길순이라는 사람의 출신 대학이 어디지? 를 보려면 어디 봐야 돼요?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 테이블 두 개가 되어 있는 거니까 이걸 보고서 얘 출신 대학 어디지? 하면은 여기 봐야 되는 거잖아요. 이러면 좀 귀찮은 상태가 되는 거죠. 근데 이 3정규화까지는 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즉 RDBMS를 사용한다면 여기까지는 다 해놓는 게 좋습니다. 요게 좀 뭐랄까 연습을 통해서 테이블 짜는 거부터 훈련이 되어 있으면은 이걸 아는 것과 모르는 데에 있어서 차이점은 분명하게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 컬럼에 이런 데이터를 넣을 건데 얘네끼리 과연 어떤 관계가 있는 컬럼들인가? 이 테이블 안에 이 컬럼이 있어도 되는가에 대한 고민을 좀 더 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제 테이블을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그런 게 좀 필요해질 때가 올 건데, 이거는 한 번쯤은 느껴보셨을 거예요. 왜냐면 저번 시간에 했던 거 중에 요거 부서 테이블에 뭐뭐가 있어야 되지? 뭐 EMP 테이블에 어떤 컬럼들이 있어야 되지? 부터 막혔었잖아요. 그죠? 여기 뭐 부서 테이블, 여기 홍보, 뭐 기획 이런 식으로 컬럼을 작성을 한다던가, 뭐 홍길동 사원 컬럼, 홍길순 사원 컬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얘네들은 데이터고 그 데이터를 아우를 수 있는 이런 컬럼들, 테이블의 구조가 되는 컬럼들을 짜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거예요. 얘네들은 이런 걸 잘 생각을 해보면 나중에 또 테이블 설계, 그러니까 테이블 구조를 짜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이런 것도 한 번쯤은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